넌 내 딸이 아니야.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40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연, 올해 45입니다. 3일 전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엄마는 폐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에요. 들려요? 엄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연아,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프지 마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엄마.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엄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한테 거짓말했어. 무슨 거짓말이요? 엄마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친딸이 아니야.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아, 미안해. 넌 입양한 아이야. 심전도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비,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셔야 합니다. 저는 밀려나듯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분, 고인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딸이 아니야. 그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왔다 갔습니다. 고인과 무슨 관계세요? 딸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정말 딸일까? 엄마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신 거예요? 장례 3일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엄마의 마지막 말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 엄마와 단둘이 살았던 집, 이젠 혼자가 되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양아, 40년을 친딸로 살았는데 사실은 아니었다니.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 울음소리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엄마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씩 봤습니다. 어린 제 사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그 중에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여자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씨. 수아 2주 1985년 3월. 수아? 누구지? 그리고 1985년이면 제가 태어난 해. 저는 1985년 4월생인데 이 아기는 3월. 상자 안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봉투 하나. 지연이에게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마지막에 할 말이 있어서 이 편지를 남긴다. 지연아, 미안하다. 넌 정말 내 친딸이 아니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해할 거야. 그럼 내 친딸은 어디 있냐고. 지연아, 진실을 말할게. 너는 내 친딸이 아니지만 내 친딸 수아는 죽었어. 1985년 3월 나는 딸을 낳았어. 이름은 수아. 너무 예쁜 아기였어. 내 첫 딸. 하지만 태어난 지 2주 만에 수아는 병으로 죽고 말았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내 품에 안긴 차가운 아기를 보며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남편은 회사 출장 중이었고 나는 혼자였어. 병원에서 혼자 울었어. 그때 옆 병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간호사가 말하더라. 저 아기는 버려진 아기래요. 엄마가 출산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나는 그 아기를 봤어. 지연아, 그 아기가 바로 너였어. 너는 수아와 거의 같은 날 태어났어. 4월 15일. 수아보다 정확히 한 달 늦게.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만약 내가 수아 대신 너를 데려가면 어떨까? 아무도 모를 거야. 수아는 죽었고 너는 버려졌으니까. 나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어. 제가 저 아기 입양하고 싶어요. 간호사는 놀랐지만 결국 도와줬어. 그렇게 너는 내 딸이 되었고 출생신고는 수아의 이름으로 했어. 지연이라는 이름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지은 이름이야.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와 딸을 보고 기뻐했어. 수아가 죽었다는 걸 모르게 했어. 내가 수아인 줄 알았어. 나만 알고 있었어. 진실을. 하지만 지연아, 나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내 진짜 딸보다 더 소중했어. 수아를 잃은 슬픔을 내가 메워줬어. 너는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그런데 내가 커가면서 나는 두려웠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떡하나? 내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평생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죽기 전에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지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는 내 친딸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이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겪었을 아픔, 친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저를 키우며 느꼈을 두려움,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진짜 엄마를 찾아보기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40년 전 제가 태어난 병원, 다행히 아직 그 병원은 있었습니다. 1985년 4월 15일 출생 기록 열람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본인입니다. 저 그날 태어났어요. 담당자는 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연, 죄송하지만 그날 태어난 아기 중 이지연이라는 이름은 없네요. 그럼 이수아는요? 제 원래 이름이 이수아일 수도 있어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수아 있네요. 하지만 뭐죠? 이수아는 생후 2주 만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985년 3월 29일 제가 알고 있는 엄마의 친딸. 그럼 4월 15일 태어난 여자 아기 중에서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한 아기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담당자가 기록을 뒤졌습니다. 있네요. 4월 15일 새벽 2시 35분 출생한 여자 아기 산모가 출생신고 없이 퇴원했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산모 이름은 박미선이요? 제 진짜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그분 연락처나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당시 기록에는 연락처가 없네요.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이요? 그곳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혹시라도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봉천동에 도착했습니다. 40년 전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이었습니다. 1층 관리실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건물에 40년 전부터 사신 분 계신가요? 관리인 할머니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40년 전 여기 다들 몇 년 전에 이사 왔어요. 막막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옆 건물 김할머니는 여기 오래 사셨어요. 한 50년? 거기 가보세요. 옆 건물로 갔습니다. 김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1985년쯤에 이 근처에 박미선이라는 분 사셨나요? 할머니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박미선, 아, 그 학생, 기억나. 젊은 여학생이었어. 대학생인가?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갔어. 애기 베고 와서는 애기 낳고 사라졌다는 소문이 있었지. 그분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아, 그때 그 학생 친구가 찾아왔었는데 뭐라고 했더라? 친구요? 응, 여자친구가 와서 물어봤어. 미선이 어디 갔냐고. 나도 모른다고 했지.
그 친구 이름이 정은주였나? 얼굴이 정말 예뻤어. 정은주. SNS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같은 이름이 수십 명. 하지만 그중 한 명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프로필에 1964년생 40년 전 박미선과 친구였다면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미선이라는 분 아시나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미선이요? 대학 친구인데 왜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정은주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박미선 씨 딸일 수도 있어요. 정은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미선이가 딸이 있었어요? 네. 1985년 4월에 저를 낳고 병원에서 사라졌대요. 정은주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랬구나. 미선이가 결국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정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이는 제 대학 친구였어요. 1984년 우리 셋이서 친하게 지냈죠. 저랑 미선이랑. 그리고 제이. 그때 미선이가 임신했어요. 남자친구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고요. 미선이는 혼자 아기를 낳기로 했어요.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봉천동에서 숨어 살았죠. 아기를 낳고 미선이는 저한테 전화했어요. 은주야, 나 아기 낳았어. 근데 키울 수가 없어. 어떡하지?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근데 미선이는 이미 병원을 나간 뒤였어요. 아기만 덩그러니 남겨두고요. 전 미선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봉천동 집도 비어 있었고요. 그렇게 미선이는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살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이는 알 수도 있어요. 제이요? 아까 말씀하신 또 다른 친구요? 네. 제이는 미선이랑 더 친했거든요. 제이 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정은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줄게요. 근데 네. 제이한테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이 얘기는 좀 민감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정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를 만났어요. 미선이 어디 있는지 안대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다시 카페에서 정은주와 제이를 만났습니다. 제이는 정은주와 비슷한 나이에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는 저를 한참 봤습니다. 미선이 닮았네요.
눈이랑 코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미선이는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요? 네. 아기를 낳고 1년 후에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제이는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미선이가 당신 얘기를 모를 거예요. 네. 미선이는 아기를 유산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할게요. 미선이는 임신 8개월 때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대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선이는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출산 당일 미선이는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이야, 나 아기 낳았는데 아기가 안 움직여. 죽은 것 같아. 무서워.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미선이는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간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산모가 아기 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어요. 저는 아기를 봤어요. 건강하게 울고 있더라고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미선이가 착각한 거였어요. 저는 미선이를 찾아갔어요. 미선아, 애기 안 죽었어. 건강해. 다시 가자. 근데 미선이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애기가 안 움직였어. 죽었어. 미선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산후 우울증에 죄책감까지 겹쳐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미선이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미선이는 또 사라졌어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이야, 나 캐나다로 도망쳤어. 다시는 한국 안 갈 거야. 내 과거는 다 잊을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미선이가 평생 아기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 거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아기가 살아있다고 말하면 미선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미선이는 캐나다에서 새 인생을 살고 저는 한국에서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엄마한테 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래야겠죠. 미선이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이가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나 제이야. 할 얘기가 있어. 40년 전에 내 아기 말이야. 사실은 전화 너머로 미선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 애가 살아있다고? 거짓말이지? 제이야, 장난치지 마. 미선아, 진짜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내 딸이 앉아 있어. 40년 동안 잘 자랐어. 내 딸 전화기를 저한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내 딸이야? 살아있어? 4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예요.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그리고 저는 좋은 엄마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엄마, 네, 이예진 씨라고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3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예진, 혹시 1985년에 같은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이예진? 네. 어떻게 아세요? 나 그 사람 알아. 같은 날 옆 병실에 있었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었다고 울고 있었어.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엄마의 편지, 친딸 수아의 죽음,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채운 것. 그 사람이 너를 키웠구나. 수아 대신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너는 두 엄마의 딸이구나. 만나고 싶어? 딸을 만나고 싶어? 한국에 갈게. 기다려줄 수 있니? 네, 기다릴게요. 엄마, 2주 후 인천공항. 저는 출국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엄마.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60대 초반, 단정한 옷차림, 눈물 가득한 얼굴. 지연아, 그 한마디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포옹, 미안해, 미안해. 미선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선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이예진 씨가 잘 키워주셨구나. 네. 엄마는, 아니, 혜진 엄마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친딸처럼. 다행이다. 내가 못해준 걸 그분이 해주셨구나. 지연아, 혜진 씨, 묘소에 가고 싶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좋아요. 같이 가요. 묘소에 갔습니다. 미선은 혜진 엄마 앞에 섰습니다. 이예진 씨, 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힘드셨을 텐데 제 딸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선은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렸습니다. 당신의 딸 수아를 제 딸이 대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제 딸이 당신한테 행복을 줬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도 엄마 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 친엄마 데려왔어요.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40년 동안 저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혜진 엄마가 살던 집에 함께 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살았던 집, 여기서 자랐어요. 미선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따뜻한 집이네. 딸을 정말 사랑했구나. 이예진 씨가 거실 벽에는 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딸처럼 키웠구나. 미선이 울었습니다. 미선 엄마, 괜찮아요. 덕분에 저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두 엄마? 네. 혜진 엄마와 미선 엄마, 둘 다 제 엄마예요. 6개월 후, 미선은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캐나다 남편과 두 아들, 제 이복 동생들, 누나,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혜진 엄마 묘소에 함께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족 모두 왔어요. 지연이 덕분에 이렇게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는 것. 혜진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미선 엄마는 저를 버렸지만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두 엄마 모두 저를 사랑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저는 두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친딸이 아니야. 그 말은 제 인생을 뒤흔들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두 엄마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딸입니다.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40년 동안 저를 딸로 만들어줘서.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